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120억 달러를 쏟아부은 레이저 무기 개발, 미국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비가 오면 출력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물리학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국이 핵을 뛰어넘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펜타곤 분석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48시간 뒤 서울 상공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을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북한 드론 5대가 단 12초 만에 전멸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격 1회당 비용 약 2,000원, 부품 국산화율 96.4%, 그 어느 나라의 허락도 어떤 기술 이전도 필요 없는 전 세계 유일의 완전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자 미국 방산 대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은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술 통제에 손발이 묶여있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조차 넘지 못한 벽을 넘어섰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MIT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고 펜타곤 기술평가부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엔 항상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믿는 것이죠. 그게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요. 아직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독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론 50대를 막으려면 미사일 50발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1억 달러예요. 그런데 드론은 100대, 200대 끝없이 늘어날 수 있죠. 상대가 드론을 1000대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사일 재고는 한정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스탠더드 미사일 6 한 발에 200만 달러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만드는 자폭 드론은 한 대에 500달러예요. 비율이 4000대 1이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이미 패배한 게임이에요. 한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론을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드론 한 대 생산 단가는 5만 달러입니다. 중국은 500달러죠. 제조 속도도 10배 차이가 나요. 결국 물량전에서 밀립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전자전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율비행 모드로 전환하면 소용없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은 재밍에도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게다가 드론대가 협동하면 우리 전자전 자산도 포화돼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좌절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러시아 전차 한 대가 400달러짜리 드론에 격파됐어요. 최신형 방공 시스템도 드론대 앞에서는 무력했죠. 전쟁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해결책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정보요원으로부터 이상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 동맹국이 드론 한 대를 2,000원에 격추하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믿지 않았어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레이저 무기를 말하는 거라면요. 미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에 3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매달렸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레이저는 날씨에 취약하거든요. 비가 오면 출력이 40% 떨어집니다. 안개가 끼면 더 심하죠. 먼지나 연기도 레이저를 산란시켜요. 실험실에선 완벽해도 전장에선 쓸모없었습니다. 저는 그 동맹국 정보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없습니다.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어요. 제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책상을 쳤고 또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한 제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항공모함이 드론떼한테 당할 수도 있단 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습니다. 중국이 저가 드론 500대를 동시에 투입하면 우리 이지스함은 8분 안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8분이요? 고작 8분이라고? 네, 8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바꿔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습니다. 대만 해협 시나리오였죠. 중국 본토에서 드론떼가 이륙합니다. 목표는 우리 항모 전단이에요. 드론 한 대당 가격은 $500, 총 500대가 투입됐죠. 우리 이지스함이 레이더로 탐지합니다. 즉시 스탠더드 미사일을 발사해요. 한 발에 $200만. 첫 번째 요격에서 60대를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드론은 440대예요. 계속 날아옵니다. 두 번째 요격 30대 추가 격추. 이제 미사일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이지스함 한 척당 적재 미사일은 96발이거든요. 세 번째 요격 이후 미사일이 고갈됐습니다. 재장전은 불가능해요. 항구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남은 드론 350대가 돌파합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역부족이에요. 드론들이 파상 공격으로 밀려 들어오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항모 한 척 대파, 이지스함 두 척 전투 불능. 시간은 8분 12초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죠. 한 제독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성비 전쟁에서 졌어요. 1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항모와 이지스함이 $500짜리 드론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조차 드론 방어에 애를 먹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답을 몰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정보요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보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하네요. 발당 비용 2,000원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레이저요? 비 오면 끝인데요. 한국이 날씨 제어라도 하나요? 정보요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악천후에서도 작동한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확인은 무슨 사기일 게 뻔한데요. 물리학 법칙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제독이 끼어들었어요. 앤더슨 박사 가보는 게 어떻겠소? 만약 사기라면 그걸 증명해 주시오. 만약 진짜라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오?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가서 사기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어요.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죠.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에서는 강하지만 첨단 무기 분야에선 아직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레이저 무기는요. 미국이 30년 동안 12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한 기술이거든요. 한국이 단독으로 성공했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군요.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창원으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창원이요? 서울이 아니고요. 네, 시험장이 창원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인천의 거리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다시 자료를 확인했어요.
한국의 블락원이라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발당 비용이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레이저 시스템은 발당 최소 10만 원이 들거든요. 10분의 1 수준이죠. 말이 됩니까? 게다가 국산 화율이 96.4%라고 했어요. 핵심 부품까지 다 자체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조차 이스라엘 기술을 빌려오는데 말이죠. 저는 자료를 덮었어요. 이건 분명 과장 광고일 겁니다. 실제로 보면 실망스러울 거라고 확신했죠. 그때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군요. 레이저 무기의 최대 약점이 날씨인데 하필 비가 오다니. 운전하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네요. 시험을 연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하죠. 오히려 좋습니다. 악천후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계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세졌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정도 비면 레이저 출력이 최소 30%는 떨어질 겁니다. 만약 안개까지 끼면 50%도 가능하죠. 실전에서 쓸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제 머릿속엔 이미 보고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블락원 시스템 악천후 조건에서 성능 저하 심각. 실전 배치 불가. 과장 광고로 판단됨. 3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군부대 앞에 멈췄습니다. 철조망과 경비 초소가 보였어요. 신분 확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시험장이 펼쳐졌죠. 한쪽에는 레이저 발사 장치로 보이는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반대편엔 드론 발사대가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웃었죠. 이 날씨에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앤더슨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 박진우입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그의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실험실 사고 흔적 같았죠.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날씨가 안 좋네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실전 조건을 재현할 수 있으니까요. 박진우의 미소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에선 날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어요.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컴퓨터가 있었죠.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비가 오는데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합니까? 출력 저하는 얼마나 됩니까?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구형 레이저라면 40% 정도 떨어지죠. 물리학 기본입니다. 그럼 블락원은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죠. 박진우가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습도, 강수량, 풍속, 기온 같은 데이터들이었죠. 그리고 한 화면에 이상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빗방울의 분포도 같았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게 뭡니까? 적응형 광학 보정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빗방울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길을 내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빗방울은 무작위로 떨어지는데요.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초당 10,000번 계산하면 빈 공간을 찾을 수 있어요. 초당 10,000번이요? 네, 우리 컴퓨터는 그 정도 속도로 작동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빗방울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그 경로를 따라 나갈 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상으론 가능해도 실제론 다릅니다. 계산 속도와 레이저 조준 속도가 일치해야 하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출력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빈 공간을 찾아도 습도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는데요. 박진우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파장 결합 기술입니다. 파장 결합이요?
여러 개의 광섬유 레이저를 다른 파장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파장이 약해져도 다른 파장이 보완해요. 전체 출력은 92% 유지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파장 결합을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70% 효율에서 막혔어요. 그 이상 올리려면 레이저들이 간섭을 일으켜서 오히려 출력이 떨어지죠. 어떻게 92%까지 올렸습니까?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7년 동안 매일 실패하고 다시 조립하니까 어느 날 됐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화상 자국이 다시 보였어요. 갑자기 그 상처들이 다르게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직접 봐야 믿겠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드론 50대 준비. 악천후 시나리오로 가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50대 준비 완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 날씨에 레이저가 작동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물리학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박진우가 통제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엔지니어들도 각자 자리에 앉았죠. 저는 그들 뒤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 드론은 최신 회피 기동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날아가고 속도도 불규칙하게 변해요. 실전보다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죠.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박진우가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사. 밖에서 드론들이 이륙했어요. 50대가 동시에 날아올랐죠. 모니터의 드론들이 작은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드론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 위로, 어떤 건 옆으로 완전히 무작위 패턴이었죠. 레이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볼펜을 딸깍거리는 것 같은 작은 소음만 들렸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보통 냉각 펜 소리가 크거든요. 모니터에서 첫 번째 드론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0.1초였어요. 드론이 폭발하지 않고 그냥 떨어졌죠. 화면을 확대하자 드론의 배터리 부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드론이 연달아 떨어졌어요. 간격은 0.2초였죠.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레이저가 드론을 추적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드론이 급선회를 해도 0.05초 안에 다시 조준했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15대가 격추됐죠. 10초가 지났을 때 30대가 사라졌어요. 12초 만에 50대 전부가 격추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레이저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단 한 대도 빠져나가지 못했죠. 박진우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100대로 해보죠. 100대요? 네, 우리 시스템은 동시에 200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세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드론이 100대였죠. 하늘이 드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저가 다시 작동했어요. 드론들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정말 비처럼요. 하나씩 툭툭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4초 만에 100대가 전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여기 비용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드론 한 대당 격추 비용이 표시돼 있었어요. 2,100원.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2,100원이요? 미국 스탠더드 미사일은 발당 $200만 인데요. 네, 전기료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전기료만요? 레이저는 탄약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되죠. 우리 시스템은 한 발에 3kWh를 씁니다. 전기료로 환산하면 2,000원 정도예요.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미국이 한 발에 200만 달러를 쓸 때 한국은 2,000원을 쓴다는 뜻입니다. 비율이 100만 대 1이죠. 국산 화율은요? 96.4%입니다. 핵심 부품까지요? 네, 레이저 다이오드부터 광학계까지 전부 국산입니다. 수입하는 건 일부 전자 부품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도 이스라엘 기술을 빌려오는데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빌려오지 않으니까 가능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온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표정이었죠. 발열 문제는요? 레이저는 연속 사격하면 과열되는데요. 독자 냉각 시스템입니다. 액체 질소 순환 방식이에요. 90초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90초요? 그러면 드론 1000대도 막을 수 있겠네요.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더 이상 약점으로 보이지 않았죠. 적응형 광학 시스템은 누가 개발했습니까? 우리 팀입니다. 7년 걸렸어요. 7년이요? 네, 매일 실패했습니다. 빗방울 예측 알고리즘을 1000번도 넘게 갈아엎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됐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손을 다시 봤어요. 화상 자국과 기름때가 묻은 손이었죠. 그 손이 7년 동안 무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이요? 미국은 120억 달러를 썼는데요.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간을 썼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한국은 시간과 노력으로 해결했다는 뜻이죠. 박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샘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들이 실은 영웅이었던 거예요.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자부심도 보였죠.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입니다. 벌써 배치됐단 말입니까? 네, 서울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실전 배치까지 끝났다는 뜻이죠. 미국은 아직 시제품 단계인데 말입니다. 실전 데이터는 있습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전에 북한 드론 5대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요? 12초 만에 전부 격추했습니다. 12초요? 네, 민간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12초 안에 5대를 격추했다는 건 드론 한 대당 2.4초밖에 안 걸렸다는 뜻입니다. 낙타는요? 없습니다. 레이저는 목표물만 태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사일은 빗나가면 민간 지역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그런 위험이 없죠. 자동 추적은 어떻게 합니까? ATR 시스템입니다. 자동 목표 인식이에요. 0.055초 안에 드론을 식별하고 취약부를 조준합니다. 0.055초요? 네, 배터리나 제어보드 같은 핵심 부품을 찾아서 집중 조사합니다. 700도 이상 온도로 태워버리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격추된 드론들의 잔해가 화면에 보였어요. 배터리 부분만 깔끔하게 녹아 있었죠. 정밀도가 놀랍네요. 우리 레이저는 10cm 이내로 조준합니다. 드론의 심장만 찌르는 거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레이저 무기 중 가장 완성도가 높았어요. 박진우가 물었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요. 왜 이걸 미국에 알렸습니까? 비밀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함께 써야 의미가 있죠.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로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맹을 선택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통제실을 나왔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빗방울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극복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창원 시험장을 떠나 다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게 정말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레이저가 비를 뚫고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은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펜타곤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블락원 시스템 평가 보고서. 평가자 마이클 앤더슨.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쓰면 누가 믿을까요? 결론부터 쓰기로 했죠.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원은 미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넘었다. 악천후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발당 비용은 미국 시스템의 100만 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방공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다. 저는 제가 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계속 썼습니다. 기술적 우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형 광학 보정 시스템으로 악천후에서도 출력 92% 유지. 둘째, 파장 결합 기술로 높은 에너지 효율 달성. 셋째, ATR 시스템으로 0.055초 내 목표 식별 및 취약부 조준.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순 없었습니다. 펜타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비용 분석. 드론 한 대당 격추 비용 약 2,000원. 미국 스탠더드 미사일 발당 비용 200만 달러 대비 100만 대 1 수준. 국산화율 96.4%로 기술 종속 위험 없음.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장들, 아파트들, 산들이 보였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을까요? 미국은 30년 동안 120억 달러를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 최고의 기업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매달렸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한국은 3천억 원으로 7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미국의 40분의 1도 안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간을 썼어요. 시간과 노력이었죠. 밤샘, 주말 반납, 가족과의 시간 희생. 1000번의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끈기였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손을 다시 떠올렸어요. 화상 자국이 있던 그 손이요. 그 손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품을 만지고 조립했을까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을 비웃었어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코웃음 쳤죠. 오만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편견이 저를 가렸던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실전 데이터. 3일 전 북한 드론 5대 침투 사건에서 12초 만에 전부 격추. 민간 피해 없음. 이는 실험실 성능이 아닌 실전 성능을 증명한다. 차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샘을 하고 있을까요? 박진우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어요. 권고사항. 첫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 둘째, 미국 내 유사기술 개발 가속화. 셋째, 나토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권고사항이 맞나요? 이건 권고가 아니라 경고 수준이에요.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경고. 한국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출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동맹 강화를 통한 기술 보호가 시급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결론. 한국의 블락원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는 전쟁의 룰을 바꾸는 혁명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선두가 아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펜타곤으로 보낼 거예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 재생됐어요. 12초 만에 5대. 2,000원에 1대. 96.4% 국산화율.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였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걸려도 실패를 반복해도 결국 해낸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그 의지를 잃었을까요?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더 많은 예산, 더 큰 연구소, 더 비싼 장비.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작은 예산으로 시작했고, 작은 팀으로 일했고, 작은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문자였어요. 보고서 초안 보내주십시오. 내일 오전 회의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를 추가했죠. 이 보고서를 읽으시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걸 7년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펜타곤의 반응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겠죠. 박진우 같은 사람들의 밤샘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죠. 자랑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자세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펜타곤 기술평가부 부장이었죠. 앤더슨, 보고서 받았네.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네, 온전합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발당 2,000원이라고? 그게 말이 되나? 우리 레이저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직접 영수증을 봤어요. 영수증? 레이저 무기의 영수증이라니. 네, 전기료 영수증입니다. 레이저는 탄약이 없으니 전기만 쓰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난리 날 텐데. 그럴 겁니다. 하지만 숨길 순 없어요.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잠깐만, 실전 배치라고. 네, 작년 10월부터 서울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맙소사.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내일 펜타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릴 겁니다. 제 보고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화를 낼 거고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레이저가 빗방울 사이를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며 뉴스를 봤죠. 한국 뉴스는 평화로웠습니다. 블락원에 대한 보도는 없었어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나 봅니다. 군사 기밀로 분류됐겠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펜타곤에서 온 전화들이었죠.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과장이 아닙니까? 확신합니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박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앤더슨 박사님.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읽으면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돈이 아니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죠. 13시간 뒤면 워싱턴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가 펜타곤을 뒤흔들겠죠. 준비하세요, 미국.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의 따뜻한 공기와는 달랐죠. 하지만 더 다른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출장 다녀오셨어요? 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이요? 거긴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놀라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한국 기술이 요즘 대단하잖아요. 삼성, LG 같은 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들도 계단을 내려왔죠. 아빠, 한국은 어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술을 봤단다. 뭔데요? 레이저 무기야. 드론을 12초 만에 50대나 격추하더구나.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네, 아빠가 직접 봤어.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일 펜타곤 회의가 걱정됐거든요. 저녁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펜타곤에서 25통이나 왔더군요.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기술평가부 부장이 보낸 거였어요. 앤더슨,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네. 내일 오전 9시 긴급회의. 국방장관도 참석한다네. 준비 단단히 하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두 번째 이메일은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보낸 거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우리 회사에서 30년간 투자한 레이저 프로젝트가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실이라고 하면 그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죠. 세 번째 이메일은 레이시온에서 왔습니다. 네 번째는 노스롭 그루먼이었고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정말이냐, 과장 아니냐, 다시 확인해달라. 저는 이메일을 모두 닫았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직접 설명하면 되겠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서울의 불빛이 떠올랐죠. 박진우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실험실에서 밤을 새고 있겠죠. 블락2를 개발하면서요. 그래요, 블락2. 박진우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던 차세대 시스템이었습니다. 블락1보다 더 강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락1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반면 미국은요? 우리는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어요. 예산만 늘리고 회의만 하면서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걱정됐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제 보고서가 미국을 깨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죠. 슬라이드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를 통과하고 회의실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회의실엔 이미 2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독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업체 대표들까지요. 그리고 맨 앞줄에는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앤더슨 박사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힘든 내용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직접 보기 전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믿게 만들어 보시죠.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일어서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블락원 시스템의 사진이었죠. 이것이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발당 비용 2,000원, 국산화율 96.4%, 악천후에서도 출력 92% 유지.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한 제독이 손을 들었어요. 출력 92%라고요? 비가 오는데도요? 네, 적응형 광학 보정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빗방울 사이의 빈 공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레이저 경로를 조정하는 겁니다. 초당 10,000번 계산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런 기술이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드론 격추 장면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12초 만에 50대가 격추되는 걸 보면서요. 동영상이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죠.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박사, 혹시 조작된 영상은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조작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걸 한국이 7년 만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사장은 다시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비용 분석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미국 스탠더드 미사일 발당 200만 달러, 한국 블락원 발당 2,000원. 비율 100만 대 1. 누군가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농담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전기료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레이저는 탄약이 없으니까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식이 됐단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네, 드론 방어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100만 배 차이 나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방장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권고사항이었죠. 첫째, 한국과 기술 협력 강화. 둘째, 미국 내 유사기술 개발 가속화. 셋째, 방산 예산 구조 재편.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넷째,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봅니다. 국방장관이 일어났어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우리가 논의할 게 많겠군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서 노트북을 정리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앤더슨 박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구십니까?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방산업체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회사는 앤더슨 박사님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요? 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겠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보고서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숫자를 좀 줄이고 한국 기술의 한계를 더 강조하는 식으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앤더슨 박사,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펜타곤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박사님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만 전제 보고서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는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죠.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작됐구나. 방산업계의 압박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죠. 여보, 이상한 전화가 왔어. 당신 연구비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대. 뭐라고요? MIT에서 온 전화야. 당신이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 때문에 스폰서들이 불편해한다는데.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벌써 시작됐네요. 제 가족까지 건드리다니요. 걱정 마, 여보. 내가 처리할게.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묻으려 한다는 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섰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박진우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7년 동안 흘린 땀을 헛되게 만들 순 없으니까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북한 드론 도발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이 북한 드론을 격추했다는 뉴스였습니다. 12초 만에 5대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난 옳은 일을 했어. 그걸로 충분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는 서재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또 쌓여 있었어요. 이번엔 협박 메일들이었죠. 보고서를 철회하라. 아니면 내 경력은 끝이다. 가족 생각해라. 아들 장학금도 취소될 거다. 마지막 경고다. 우리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저는 이메일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제 보고서가 진실이라는 증거니까요. 저는 새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펜타곤 기술평가부 부장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부장님, 제 보고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디선가 박진우도 하늘을 보고 있겠죠. 블락2를 개발하면서요. 저는 박진우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가 7년 동안 지킨 진실을 저도 지킬 거예요. 비록 제 경력이 끝나더라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MIT 연구비가 취소됐고 아들 장학금도 보류됐죠. 심지어 제 논문 게재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펜타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증 회의를 한다고요. 제 보고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대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더 많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일부에서 보고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어요. 박진우가 보내준 추가 데이터였죠. 첫 슬라이드는 블락원의 내부 구조도였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배열, 광학계, 냉각 시스템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한 로비스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밀 아닙니까? 어떻게 입수했죠? 한국 측이 제공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요. 투명성이라고요? 군사 기밀을 그렇게 쉽게 넘기다니 말이 됩니까? 한국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동맹국이니까요. 로비스트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무시하고 계속 설명했죠. 이 구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48개 배열돼 있고 각각 다른 파장으로 작동해요. 이게 파장 결합 기술의 핵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적응형 광학 시스템의 알고리즘이었어요. 이 알고리즘은 빗방울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초당 10,000번 0.01m초마다 레이저 경로를 수정하죠. 한 제독이 물었어요. 그 정도 계산 속도가 가능합니까? 네, 한국이 개발한 전용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칩이에요. 인공지능 칩이라고요? 네, 드론 인식과 경로 예측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칩까지 자체 개발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실전 데이터였죠. 지난주 북한 드론 침투 사건입니다. 5대가 서울 상공에 들어왔고 블락원이 12초 만에 전부 격추했어요. 여기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화면에 초 단위로 기록된 격추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0.8초 첫 번째 드론 격추, 2.3초 두 번째, 5.7초 세 번째, 9.2초 네 번째, 12.1초 다섯 번째. 평균 격추 시간은 2.4초입니다. 한 로비스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북한 드론 잔해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한국 국방부가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드론 배터리 부분이 700도 이상 고열로 녹아 있었죠. 이게 레이저가 직접 명중한 증거입니다. 폭발이 아니라 열로 무력화시킨 거예요. 로비스트는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비용 분석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비용 브레이크다운이었어요. 블락원 시스템 총 개발비 3천억 원, 단위당 생산 비용 50억 원, 운영 비용 발당 2천원. 반면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발당 400만 달러, 스탠더드 미사일은 200만 달러입니다. 드론 100대를 막으려면 패트리어트로 4억 달러, 블락원으로 20만 원이 듭니다. 비율은 2만 대 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어에 한해서는 구식이 됐습니다. 구식이라고요? 네,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드론전 시대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한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우리가 직접 개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직접 개발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한국이 7년 걸렸는데 우리는 더 오래 걸리겠죠. 왜 우리가 더 오래 걸립니까?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니까요. 한국은 시간과 노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한 방산업체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박사, 우리 회사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성공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당신네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없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극복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블락원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전쟁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락2를 개발 중이에요.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뒤처지거나. 저는 권장합니다. 협력을 선택하십시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다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국방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군요.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나갔지만 몇몇은 남아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든 싸움이었죠. 복도로 나오자 기술평가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고생했네. 하지만 자네 알아야 해. 방산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부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옳네. 하지만 옳은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쉬운 줄 알았다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펜타곤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올라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앤더슨 박사님 발표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정보망이 있습니다. 펜타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반응은요? 충격받았습니다. 일부는 부정하고 일부는 인정하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충격적이니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 보고서 때문에 박사님도 힘드실 텐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앤더슨 박사님이 우리 노력을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진우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박사님, 블락2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쯤 시험 발사 예정이에요. 기대됩니다. 앤더슨 박사님도 오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한국 블락원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발당 비용 2,000원, 드론 한 대당 격추 시간 2.4초라는 놀라운 성능이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그저 본 걸 말했을 뿐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발표가 뉴스에 나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 시작이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겠어?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전부 아빠 얘기하던데요. 한국 레이저 무기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발견이 아니라 확인했을 뿐이야. 만든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거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해. 서재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또 쌓여 있었어요.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취재 요청들이었죠.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몇 개를 골라서 수락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 아래 한국에서는 박진우가 블락2를 만들고 있겠죠. 저는 박진우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그가 7년 동안 지킨 진실을 저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세상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요.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상이 뒤집혔어요. 한국 블락원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죠. 유럽, 아시아, 중동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적극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아랍에미리트가 뒤를 이었죠. 한국 블락원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이 30년 동안 팔지 못한 레이저 무기를 한국은 일주일 만에 팔게 됐으니까요. 펜타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라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장관까지 와 있었죠.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죠. 우리 방산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평균 30% 폭락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시장의 선택입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 아닙니까? 블락원이 우리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텐데요. 국무장관은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때 한 로비스트가 벌떡 일어났어요. 협력이라고요? 우리 기술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로비스트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미국 방산업계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저 분석관일 뿐이잖아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알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합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라이선스. 한국 기술을 사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둘째, 공동 개발. 블락2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셋째, 직접 구매. 한국에서 완제품을 사오는 겁니다. 로비스트가 비웃었어요. 셋째는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외국 무기를 산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이미 이스라엘 무기는 사고 있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좋은 무기면 사는 겁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앤더슨 박사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옵션이었어요.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봤던 방산업체 고문이었죠. 앤더슨 박사, 잠깐 얘기 좀 하죠. 저는 멈춰 섰어요.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전히 박사님 보고서에 불만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보고서를 철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박사님 가족을 내버려 둘 겁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입니다. 우리는 박사님 아들 장학금을 취소할 수 있어요. 아내 연구비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보고서를 철회하시죠. 안 됩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시간을 낭비한 걸요. 걸어가는데 그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앤더슨, 당신 경력은 끝났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이 섰어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미국 측이 기술 라이선스를 원한답니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선택이죠. 함께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박진우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미국이 눈을 떴습니다. 아니에요, 앤더슨 박사님. 박사님이 용기를 내주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 또 협박 전화가 왔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정말? 응,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욕하던데요. 아빠가 미국을 배신했대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어. 오히려 미국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요? 진실을 말해서 미국이 더 강해지도록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강해요, 아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불락원에 대한 보도가 계속됐죠. 나토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관심을 보였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죠. 저는 박진우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던 그 손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기술평가부 부장이었어요. 앤더슨, 좋은 소식일세. 자네 보고서가 공식 인정받았네. 국방장관이 서명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이네. 자네가 옳았어. 한국 기술은 진짜였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야, 고마워야 할 사람은 나야. 자네가 용기를 내줘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박사님의 노력이 세상을 바꿨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가 함께 바꿨습니다. 앤더슨 박사님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불락원 실전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북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었죠. 12초 만에 5대가 떨어지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방송사가 다뤘어요. 세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미국은 뭐 했나? 이제 드론전 시대는 끝났다. 저는 뉴스를 보며 감격했어요.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로키드 마틴 CEO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레이시온도 노스롭 그루먼도 같은 발표를 했어요. 방산업계가 항복한 겁니다. 저는 혼자 박수를 쳤어요. 진실이 이겼습니다. 저녁에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블락2 시험 발사가 다음 달입니다. 오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에 한국 가야겠어.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나도 같이 갈까? 그래, 함께 가자. 우리 아들도요.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정말요? 한국 가요? 응, 역사를 보러 가는 거야.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 아래 한국에서는 박진우가 블락2를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기대됐습니다. 다음 달에 또 어떤 놀라움을 볼지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음 달 저는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처음 보는 한국에 신기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다시 온 한국이 새롭게 느껴졌죠. 박진우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화상 자국이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요. 박진우는 제 아내와 아들에게도 인사했어요.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아저씨가 블락원 만드신 거예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우리 팀 전체가 함께 만들었어. 멋있어요. 박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커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렴.
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블락2 시험 발사입니다. 블락1보다 출력이 2배 강하고 사거리도 2배예요. 2배요? 네, 그리고 동시에 400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블락1이 200대인데 2배로 늘었다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드론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박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상대도 발전할 겁니다.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해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창원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더 넓은 공간이었죠. 블락2 시스템이 중앙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블락1보다 크기도 컸어요. 하지만 더 세련돼 보였죠.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드론 200대를 동시에 격추하는 시험입니다. 200대요? 네, 블락2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흥분됐어요. 아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봤죠. 시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박진우가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발사 준비. 드론 200대 준비 완료. 발사. 밖에서 드론들이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하늘이 드론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메뚜기 떼 같았죠. 블락2가 작동했습니다. 소리는 블락1과 비슷했어요. 조용한 윙 소리만 났죠. 하지만 속도는 달랐습니다. 드론들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초에 10대씩 격추됐습니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10초가 지났을 때 100대가 떨어졌습니다. 20초 만에 200대 전부가 격추됐어요.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었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대박.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대박이 맞아, 아들. 박진우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블락1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블락2는 더하네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락3도 계획 중이에요. 블락3요? 네, 우주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주요? 네, 인공위성에 레이저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든 보호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야망이 우주까지 뻗어 있었던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격추된 드론 잔해들이 널려 있었죠. 박진우가 하나를 집어서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부분만 깔끔하게 녹아 있었어요. 레이저가 정확히 급소만 공격합니다. 낭비가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율적이네요. 그게 우리 철학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저녁에 박진우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한 한식당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블락1 도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생산할 예정이에요. 다행이네요. 함께 세상을 지키면 더 안전하겠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앤더슨 박사님이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그게 더 큰 용기죠.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함께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지. 아빠도 한국처럼 멋진 걸 만들 수 있어요? 아빠는 만들지는 못해도 알릴 수는 있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박진우 같은 사람들의 밤샘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펜타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앤더슨, 블락2 시험 성공 소식 들었네. 한국과 추가 협력을 논의하고 싶네. 귀국 후 연락 주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인정한 거예요. 박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블락2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협력이 확대될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꿈에서 레이저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죠.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우리를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또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블락3 시험 때요. 박진우는 웃었어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 또 올 거예요? 그럼 꼭 또 올 거야. 13시간 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앤더슨 박사, 블락2는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블락1보다 2배 강력해요. 미국도 도입합니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블락2 시험 평가 보고서. 평가자 마이클 앤더슨.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한국의 블락2 시스템은 블락1을 뛰어넘는 혁신이다. 200대 동시 격추 20초 소요. 이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이다. 미국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국과 전면적 협력을 권고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결론.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다. 함께 가야 더 강하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펜타곤으로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저 별 너머 어딘가에서 박진우가 블락3를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기대됐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움을 볼지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을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기자 인터뷰, 펜타곤 회의, 방산업체 설득.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박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곧 결정을 내릴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감사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꿈속에서 레이저가 별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저는 그 미래를 믿었습니다. 진실과 노력이 이끄는 미래를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